제가 현지에서 마을버스를 탔었는데 그 마을버스는 보통 우리나라랑 다르게 후불로 돈을 지급을 해요. 내릴 때가 돼서 제 지갑을 봤는데 현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카드나 뭐 계좌이체 이런 시스템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되게 이제 당황을 하면서 제가 이제 무임 승차를 하게 된 거니까 엄청 당황을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동티모르에서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IT 교육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활동한 백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봉사단이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생활비랑 주거비를 좀 지급을 받거든요. 이게 무급 봉사단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봉사라는 그렇게 큰 좀 그런 의미가 저한테는 크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대신에 현지의 삶을 좀 더 경험해보고 싶고 좀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코이카 봉사단원으로 가게 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이카 봉사단원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 가지로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로 교육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뭐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등을 제공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학교에서 좀 활동을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IT 교육단원이었는데 조금 특이하게도 현지에 있는 직업훈련원에 가서 한국어 교육이랑 영어 교육을 이제 실시하다가 돌아온 케이스였습니다. 코이카 봉사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뭐 대여섯 번에서 많게는 수시로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게 돼요. 그걸 확인한 다음에 자기가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고 서류 전형을 거쳐서 면접 그리고 인성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한번 건강검진 이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게 되고 그래서 국내 교육이라고 해서 좀 파견되기 전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현지로 파견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좀 봉사단원으로서 좀 잘 뭔가 보이고 싶다면 저는 좀 열정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대부분 이제 대학생이나 뭐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종에 대해서 전문성이 그렇게 높은 경우는 아직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전문성보다는 봉사단원으로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녹여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에는 제2외국어 면접은 없었던 게 저희는 동티모르에서 테투모라는 현지어를 사용을 하는데 그 현지어를 사실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2외국어 면접 같은 경우는 없었고 이제 한국어로 면접이 이루어졌는데 뭐 지원 동기나 뭐 공동체 생활에서 자기가 잘 맞지 않는 사람 혹은 뭐 현지에 파견돼서 어려울 것 같은 점들 그리고 뭐 컴퓨터 실력은 어떻게 되는지 교육을 이제 제공해 본 경험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들을 이제 여쭤봐 주셨습니다. 사범대에서 공부를 해서 교육 관련된 활동을 조금 해봤다는 거, 그 정도 하나가 그냥 스펙이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외에 이제 코이카 일반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분야에서 몇 년의 자격, 뭐 몇 년의 활동, 혹은 뭐 자격증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는 이제 확인해보고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IT 교육 봉사단원으로 이제 현지에 파견이 됐었는데 가서는 IT 교육을 하지를 못했어요. 이제 이 이유가 처음에 한국에 있어서 파견 전에는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기본 교육을 하게 될 거라고 알고 파견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저도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었고 이제 기초 컴퓨터 교육만 하면 될 줄 알고 갔었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현지에서 보니까 제가 갔던 기관에는 이미 컴퓨터를 가르치시는 현지 선생님들이 계셨었고 저한테는 막 컴퓨터 수리같이 엄청 어려운 업무를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되게 당황을 했었고 그래서 좀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한국어 교육이나 영어 교육 같은 걸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게 되었고 좀 아쉬운 마음에 그냥 뭐 부가적으로 뭐 환경 캠페인이나 뭐 NGO 활동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하긴 했었습니다.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좀 열린 마음과 이해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가다 보면 이제 현지에서 비효율적이거나 저희가 보기에 좀 이상한 부분들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게으르지? 뭐 아니면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뭔가 그 사람들이 열등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양한 뭐 다른 지리적 위치에서 나오는 문화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오랫동안 뭐 지속되었던 불평등이 역사에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함부로 우리의 입장으로 재단하기보다는 좀 더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지에 나가다 보면 모든 일이 다 우리나라처럼 체계적으로 착착착 이루어지거나 뭐 예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변수들에서 좀 불확실한 뭐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가기 전에 좀 개발도상국 현지의 삶의 모습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걸 좀 많이 궁금해하면서 이런 데 배워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실제로 현지 학생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러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좀 개발협력 쪽에 진로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지금 돌아봤을 때 뭐 제가 앞으로 개발협력 쪽에 일을 하고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요.